자, 오랜만에 테슬라 덕분이랄까요? 나스닥이 상승을 보이게 되면서 이날 다우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좀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 개장하기 전에 보셔야 될 이슈들 6가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함께 해보시죠. 자, 첫 번째는 이제 리츠 쪽이 되겠습니다. 한국 리츠 협회 쪽에서 운용 규모를 100조 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리츠 관련된 종목들로 함께 연결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SK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이 적자로 전환됐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에 있는 삼성중공업과는 좀 다른 맥락으로 움직일 것으로 오늘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젠백스 쪽과 관련해서는 퇴행성 질환과 관련해 치료제 가능성이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젠백스의 흐름도 연결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권미랑 캐스터 내용들 전해주시죠. 네, 금요일 오늘장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6개 헤드라인으로 정리합니다. 정부가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AI로 찾아 삭제하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리츠 협회장이 국내 리츠 자산이 연내 100조 원 규모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과 SK바이오사이언스의 3분기 실적이 발표됐고요. 롯데케미칼이 해외 자회사 지분을 활용해 1조 4천억 원을 조달합니다. 젠백스가 진행성 핵상마비 치료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강세를 보였었던 테마에 대한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노출 불법 유통 대응 강화 방안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그간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이 명의도용, 스팸, 스미싱 등 불법, 범죄 행위로 이어져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온라인상 개인정보 노출, 불법 유통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인데요. 개인정보나 관련 게시물 등을 신속히 탐지, 삭제, 차단하는 온라인 대응 체계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우선 개인정보 노출을 탐지하고 대응 체계를 고도화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노출, 불법 유통 게시물 신속 차단 조치에 나서고 개인정보 불법 유통 상습 매매자 단속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접목하고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협력 체계를 갖추게 되는데요. 개인정보위는 AI 데이터 경제 시대에 개인정보는 데이터의 핵심이라며 이를 불법 유통하고 악용하는 것을 방지해 안전한 디지털 이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모니터램, 인스피언이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이 밖에도 카티스, 나무기술 등의 보안주들 최근 움직임 나타냈었던 종목들인데요. 오늘장 주목되고 있습니다. 모니터랩의 주가를 보시면 지난해 5월 상장한 이후에 역배열의 차트로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 8월부터 여러 가지 이슈를 타게 되면서 추세 반전을 시도해왔는데요. 다시 한번 저항을 받으면서 내려선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종가는 3,750원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리츠 관련 소식입니다. 국내 리츠 운영 규모가 100조 원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병준 한국리츠협회 회장은 어제 10월 리츠 투자 간담회에서 9월 말 현재 리츠 운영 규모가 99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6개 회사가 1조 5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 중이어서 계획대로 된다면 연내 100조 원 달성이 확실시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 회장은 정부의 리츠 활성화 정책과 금리 인하 기조, 경제 회복 등을 고려해 내년 목표치를 150조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정 회장은 이어 해외 리츠를 보면 150조 원도 작은 목표라면서 일본과 싱가포르는 우리와 리츠 역사가 비슷한데 우리보다 20배 성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간 국내 리츠는 각종 규제가 있어서 성장이 가로막혔었지만 리츠 활성화 방안이 발표돼 법이 통과되면 시장 여건이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리츠주는 건설주, 성장주와 함께 대표적인 금리 인하 수혜주죠. 리츠는 부동산에 투자하고 운용 수익과 매각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 투자 신탁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리츠의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들면서 편입된 자산 수익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는데요. 맥쿼리 인프라, ESR 캔달 스퀘어 리츠, 신한 알파 리츠, SK 리츠, 롯데 리츠, JR 글로벌 리츠, KB스타 리츠, 삼성 FN 리츠, 코람콜 라이프 인플라 리츠 등 리츠주들의 움직임 오늘장 함께 체크해 보시죠. 다음은 삼성중공업의 3분기 실적 발표 소식입니다.
국내 조선 빅3인 삼성중공업이 고수익 선박 수주 증가로 올해 3분기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19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58%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 1,079억 원을 웃도는 실적이었습니다. 매출은 2조 3,22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7% 증가했고 순이익은 714억 원으로 100.6% 늘었습니다. 대표 고수익 선종인 액화 천연가스, LNG 운반선 등의 수주 비중 확대가 실적을 견인했다고 삼성중공업 측은 설명했는데요. 올해 삼성중공업이 수주한 선박 24척 가운데 21척은 LNG 운반선으로 비중이 88%에 달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54억 달러의 수주를 해 연간 수주 목표액의 56%를 확보했는데요. 회사 측은 또 연초 제시한 실적 전망치인 매출 9조 7천억 원, 영업이익 4천억 원 달성을 위해 순항 중이라며 남은 기간도 고부가 가치 선박 중심의 선별 수주 전략을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장 삼성중공업 실적 재료에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시죠. 그리고 여타 조선주들도 실적 기대감 유입될지가 주목되는데요. 삼성중공업의 주가를 보시면 지난해 5월부터 추세를 전환시키면서 우상향 기조를 1년 넘게 이어왔습니다. 7월에 12,280원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을 받으면서 121선에 대한 지지력을 계속 보여왔는데요. 어제 종가도 121선 지지력을 보이면서 1050원에 마감됐습니다. 다음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3분기 실적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 손실 39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적자 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61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4% 감소했고 순손실은 223억 원 적자 전환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올해 3건의 글로벌 기업 지분을 인수했으며 R&D 생산 인프라 확장에 따른 비용이 발생해서 적자 전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독일 글로벌 제약사 바이오 기업 클로케 그룹과 체결한 IDT 바이오로지카의 경영권 지분을 인수하는데 2,600억 원을 투입했고요. 미국 바이오 기업 선플라워 피나 바이오솔루션의 지분 확보에도 추가 비용이 소요됐다고 전했는데요. 또한 3,257억 원을 투자해서 인천 송도에 글로벌 R&PD 센터를 건립하고 있으며 백신 공장인 안동 L하우스 증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IDT 바이오로지카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연결 기준으로 실적이 반영돼 매출 등 외형 확장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오늘장 SK사이언스의 주가 향방도 체크해 보시죠. 다음은 롯데케미칼의 자금 조달 소식입니다. 롯데케미칼이 해외 자회사 지분을 기초자산으로 약 1조 4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합니다. 롯데케미칼은 미국 내 에틸렌 글리콜 생산 법인인 LCLA의 유상증자 지분 40%를 활용해 약 6,600억 원을 연내에 조달하고 차입금을 축소할 예정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또 롯데케미칼은 추가로 인도네시아 LCI의 지분을 활용해서 내년 중에 7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는데요. 석유화학 업황이 둔화되면서 롯데케미칼은 비효율 자산 매각과 전략적 사업 철수 등으로 기초화학 산업 비중을 줄이는 자산 경량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기초 소재 사업을 중심으로 해외 법인을 대폭 정리했고 말레이시아 생산기지 LC 타이탄 등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기초화학 부문은 운영 효율 극대화 등으로 캐시카우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30년까지 30% 이하로 줄이겠다고 밝혔는데요. 롯데케미칼의 주가는 9월 경기 부양책 중국 쪽에서 나오면서 올라갔다가 121선 저항을 보였는데 롯데케미칼의 오늘 주가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젠백스 임상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신약 개발 기업 젠백스가 진행성 핵상마비 치료제로 개발 중인 GV1001의 국내 임상 2A상 톱라인 결과를 수령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진행성 핵상마비 PSP 같은 경우는 보행장애, 강직, 인지저하 등
파킨슨병과 같은 증상을 동반하지만 진행 속도는 더 빠른 퇴행성 질환인데요. 젠백스는 국내 PSP 환자 78명을 대상으로 위약, 즉 가짜약과 GV1001을 각각 6개월간 투여해 임상을 진행했습니다. 임상 결과 위약군 대비 질병 진행이 58%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약물과 관련된 심각한 부작용 사례도 보고되지 않았는데요. 젠백스는 PSP 질환의 세계 최초 치료제로서 GV1001의 높은 가능성을 확인했다면서 상업화를 위한 글로벌 임상 3상 시험의 중요한 근거와 성공적인 임상 디자인 데이터를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장 젠백스의 주가 흐름도 함께 점검해 보시죠. 지금까지 오늘 아침 6가지 모닝 뉴스였습니다.